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개별주 위주의 상승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상승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이 있죠. 자, 대형주들은 일제히 제자리 걸음하는 반면에 특정한 재료가 있거나 테마 이런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원전, 방산, 조선, 건설 이런 쪽으로 지금 원전과 건설은 같이 붙어서 움직였고요. 방산과 조선도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형태의 느낌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정한 테마가 있거나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합니다. 근데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군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또 강세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뭔가 덩어리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계속 내려가서 1300원대 중반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300원대 후반, 1400원대 근처에 있지만,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1360원 정도까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들 매수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환율이 내려가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는 수출주나 대형주 쪽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소형주나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시장 경제가 좋아져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상승과 연결고리가 있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는 시장 상승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지금 2625포인트 일단은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항대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느낌 가지셔야 되겠죠. 자, 분봉상 체크해보시면 아침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아침에 움직였던 그게 거의 전부 다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포지션들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단기 상승한 부분에서 차익 매도 그리고 수급이 이동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조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더라도 오늘 1% 상승이지만 역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상승하는 모습 보고 따라 들어가면은 좀 재미없는 형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신에 상승 기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의 상승 포인트는 계속 만들어져 있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시장이 나쁘냐? 그렇진 않죠. 근데 오늘 뭐 계좌 수익률 잘 나오셨을 테고요. 분위기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시원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죠. 뭐 지난번처럼 이제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생기거든요. 7%, 10%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시장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뭔가 조금 찝찝한 그런 느낌들 조금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아서 시원하게 올려주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시장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특정 종목군, 특정 업종군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구간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장이 되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는 게 맞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수급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막판에 더 매수가 늘려져서 2천억까지 순매수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순매수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기관도 같이 매수해줘서 양매수, 즉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진 상태고요. 연기금은 살짝 팔았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환율과 연결이 될 텐데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8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내려갔다 올라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네. 136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물론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1440원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폭은 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방면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개별주 위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시장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경기가 좋아져서 환율이 내려가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환율 상승은 이 환율의 하락은 조금 지금 보통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다. 즉 달러의 약세를 통한 환율의 약간
억지스러운 하락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뭐 나쁠 건 없어요. 걔네들이 들어와서 대형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또는 테마주 위주로 또는 중대형주 위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 또는 외국인이 선호할 수 있는 업종군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엔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좀 애매한 모습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쪽이 좀 애매하게 끝나고 반도체가 좀 애매하게 끝나고 2차전지 좀 애매하게 끝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잘 올랐고 방산주,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잘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원전주, 조선주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뭘 의미하냐면 자, 특정 테마군 지금 얘네들이 다 합치면은 덩어리가 커지지만 각자 업종이 다르죠. 그래서 원전이 대장이다, 조선이 대장이다, 방산이 대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덩어리를 져서 올라가지만 얘네들이 각자 분해가 되면은 각자 다른 업종. 그러니까 뭐 사실 원전하고 건설하고 뭐 조선하고 방산하고 다 연결고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분해해서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시장 경기 상승 뭐 회복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삼성물산이 올라간 이유, 네, 원전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됐기 때문이고, 또 삼성 쪽에서는 지금 그 우주항공 이쪽으로 또 투자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하겠다 뭐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연결고리를 좀 잡아야 되는 건가요? 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항공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것도 올라갔고요. 조선방산이 오늘 잘 올랐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고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진 조금 약세가 계속 보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근데 뭔가 좀 시원찮죠? 네, 시원찮아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가 좀 애매한데 라는 느낌도 살짝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군이나 특정한 재료가 있는 포인트에서는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락은 코스피 쪽에서는 542개 상승이고요. 335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7개 상승이고요. 626개 하락입니다. 이것도 네, 상승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상승률 살펴볼게요. 셀리드, 세진중공업, 더 바이오메드, 이 바이오메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뭐 테마주, 재료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저쪽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쪽 뭐 코로나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열심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주항공이라든지 약간 이런 테마, AP위성도 지금 올라갔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제 자기 각자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 이상 올라간 종목 보니까 네, 케이프까지 해서 상승. 야, 이것도 잘 올랐네요. 케이프도 예전에 저희가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미코도 특강 종목이었죠. 네, 진 매트릭스도 요 진 매트릭스, 미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체외 진단키트 이런 쪽 관련한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올랐죠. 진 매트릭스도 네, 요거는 아직 손실이긴 한 것 같아요. 워낙 그 많이 내려간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옛날 거긴 한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아닌가? 진 매트릭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 매트릭스가 아니고 전 다른 종목이었군요. 진이란 이름이 네, 비슷해가지고 네, 진 매트릭스는 우리 거가 아니었네요. 네, 요거는 아닙니다. 네, 그쵸. 요거는 우리가 샀을 리가 없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률, 상승률 먼저 상단 포인트 보시면 3.46 아침하고 비슷하죠.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락률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캔버스 N, 그 다음에 ETF 있고요. 하락 종목은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네요. 나노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한 3개밖에 안 됐는데 오후 되니까 한 7, 8개 되네요. 자, 그러면 한 낙폭을 좀 볼까요? 1.9. 비슷하네요, 역시. 네. 한 1.5% 정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 자동차 좀 비리비리하게 끝났잖아요. 보합.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다른 것들 뭐 중간에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긴 있었는데 1%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0.5는 넘는 것 같고요. 네, 1% 가까이 되려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7, 8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네, 1.5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저는 조금 네, 주저앉았죠. 그래서 수급이 다시 이동해서 대형주를 밀어주게 된다면 저는 수익률이 다시 좋아지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중소형주가 받아주는 모습이라서 손실은 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네, 시장 평균을 넘어가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자, 오늘은 한 1% 안쪽으로 한 0.8 정도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은 삼성물산을 많이 샀네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매수를 좀 제법 들어왔어요. 그죠? 네, 제법 들어왔고 현대건설 오늘 잘 올라가죠? GS건설도 잘 갔어요. 네, GS건설 잘 올랐고요. 건설주 패턴들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팔아먹은 건 두산에너빌리티. 요거 오늘 강세 보였는데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팔아먹는 모습. 그 다음 오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LG엔솔루션, 기아, 하이닉스 등등등으로 시정 상위 종목들 골고루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삼성중공업, 조선방산,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쪽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바이오 하나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이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거 밸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어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네, 시중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네요. SK텔레콤은 더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안 빠지는데 네, 그죠?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등 대신에 옆으로 눕는 걸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회복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CGN 올라오니까 팔아먹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개별주 장세가 더 지속이 된다라면 주가는 개별주 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붙잡아 놓고 지들만 올라가니까 시장 상승률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650포인트 저항이 계속 잡힐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2650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주말로 월말 이렇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괜찮은 흐름이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푹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장은 조금 애매한 구간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괜찮은 흐름 연결된다면 네, 뭐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